제가 문제를 하나 준비했는데 있습니까? 예. 네. 한번 보시죠. 똑같은 반원 5개가 있고요. 예. 그 사이사이에 거리가 저렇게 적혀 있어요. 저 반원에 지름이 얼마냐는 문제예요. 저게 근데 중학교 들어가는 문제라고요? 저게 중학교에 들어가는 문제. 저 푼 거 같은데요? 그래요? 예. 얼마예요? 빙고. 역시. 야, 정프로 아직 안 죽었네. 살아있네요. 수학이라는 것은 사람을 똑똑해지게 하는 학문이다. 똑똑함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 4개가 있어요. 무시, 변화, 관계, 그다음 형상화. 수학에서는 네. 무시하라. 그 말은 사사로운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디테일을 없애라. 그게 똑똑해지는 제일 첫 번째예요. 수학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힘, 무시하는 힘. 경제의 신분들을 모셔서 그분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독특한 분을 모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투자 관련된 재테크 관련된 분들을 많이 모시는데 수학 포기한 이 수포자들의 예수님 같은 수포자들의 구원자 우리 깨봉수학의 조봉한 선생님을 한번 저희가 모셔서 아주 반응이 좋았죠. 그래서 그때 약속한 대로 다시 한번 모시고 수학을 포기한 자녀가 있는 분들 혹은 본인이 직접 어렸을 때 그 아픈 기억에 수학을 멀리했던 분들께 다시 한번 희망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깨봉수학의 조봉한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목소리가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네, 저는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주 수학을 좋아했다가 네. 포기라고 봐야겠죠.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인데 네. 우리 박사님 만나고 다시 한번 지금 수학에 불을 지금 지필까 말까 지금 네. 고민 중이거든요. 한번 지피셔야죠. 지필까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희망을 한번 다시 한번 많은 수포자들한테. 근데 수학은 진짜 좋은 학문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다른 학문과는 네. 또 다른.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참 많은 학문들이 있죠. 뭐 물리학, 또 뭐 있죠. 뭐 사회학 어쩌고 있겠습니다만 그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학문인 것 같다는 생각. 매력이 많이 넘치는. 네. 네. 수학.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저희가 가졌던 수학에 대한 좀 두려움 뭐 이런 것도 좀 깨주시고,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 뭐 지난 시간 리뷰를 잠깐 좀 해주십니까 혹시? 그럼요. 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기억나는 건 그 나누기 뭐 1.25였나? 네, 그거 아마 좀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문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기억을 잘 못한다는 게 저번 시간하고 영탈 거의 고등학교 때 걸 다 기억하시는데 그래서 네네네. 어렸을 때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어렸을 때. 그때 거 지금도 기억을 너무 잘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2주일 거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지난 시간 거 조금만 리뷰를 네. 해주시고 오늘 이야기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것은 수학은 쉽다. 수학은 쉽다. 왜 쉽냐? 네. 약속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만만은 억 네. 이런 약속을 하나 배웠잖아요. 만 곱하기 만은 억. 그렇죠. 네. 만이 만 개면 억. 네. 그래서 만약에 2만 곱하기 400만 하면은 바로 나와야죠 답이. 2만 곱하기 400만. 2만 곱하기 400만. 800억.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네. 이렇게 응용을 한번 해보면. 응용이요? 우리나라 사람이 5천만. 5천만. 근데 이건 응용이에요. 한 단계 점프업. 5천만 명한테 라떼 6,000원짜리 네. 한 잔씩 다 쏜다. 6,000원짜리 라떼를 다 쏜다. 그러면 약 얼마가 필요할까요? 3천억.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오시네. 어떻게 하셨어요? 깨봉수학을 전 접했으니까요. 아주 좋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예, 맞습니다. 거기서는 살짝 응용이 한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5천만 명이니까 5천은 만의 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5천만이면 반만만이에요. 그러니까 반억이지, 반억. 억의 반. 그러니까 6,000원짜리의 반을 저쪽으로 넘겨서 6,000원을 3,000으로 바꾸고 이제 억, 3,000억.
근데 이제 아까처럼 바로 약속을 써서 해도 네. 답은 나오고 우리는 이제 항상 쉬운 쪽으로. 쉬운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쉬운 길 뻔히 있는데 굳이 어려운 길 갈 필요는 없는 거니까. 예. 네. 그게 이제 똑똑한 사람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아유,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많은 좋습니다. 어플은 약속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문과라서 수학을 못한다. 그건 잘못된 말이다를 한번 했었죠. 문과는 말을 자유자재로 잘하니까 네. 표현을 바꿀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같다. 그것을 뭐라고? 같다. 예, 이거 이퀄. 이퀄을 네. 다른 말로 다른 말로 저번에 배웠죠. 배웠죠. 예. 뭐가 없다? 뭐가 없냐고요? 예, 같다. 차이가 없다? 그렇죠. 차이가 차이가 없다. 없다. 차이가 없다. 차이는 예. 수학 기호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는 쉬운 거 x-6은 0이다. 그러면 x와 6은 차이가 6이다. 예. x와 6은 차이가 0이니까 예.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x는 6이다를 네네. 즉시 써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넘긴다. 이항한다. 맞아요. 이제 이렇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항. 네. 어려운 말들 너무 많아요. 그것은 정말 스스로 고통을 받는 행위를 해요. 자해. 자해인가? 자학인가? 뭐죠? 막 학으로 스스로 갈까요? 네. 어렵게 자기를 자학으로 하죠. 자학. 자학. 네. 네. 그런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한 단계 업을 해보면은 6x-48은 0이다.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은 6x는 48과 같다. 같다. x는 그렇죠. x는 48, 8. 그렇죠.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바로 나오셔야 돼. 바로 나와요. 이거 오래 28에서 생각해요. 48은 8 해야 되는데 네. 거기를 또 6으로 나눠요. 양쪽을. 6x는 48이니까 그렇죠. 나눠. 그래서 이제 x를 그냥 x 앞에 있는 거 없애고 그다음에 48을 6으로 나눠서 6으로 나눠요. 8을 이제 답으로 끊어요. 8을 나눠요. 근데 거기에서 또 48을 6으로 나눌 때 어떻게 해요? 48을 6으로? 예. 나누기 68, 48, 99단으로. 다시 한번 9구단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68, 48이면 끝나는 건데 나눴다가 곱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학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학을 해야 되는데 자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아까 하기를 잘했네요, 그죠? 자해 했으면 수해 이상하게 갈 뻔했네. 그렇죠. 네, 수학 자학. 예. 네, 맞습니다. 라임 딱딱 맞았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 이제 수학을 해야 됩니다. 수학을 해야 돼요. 자학하지 마시고. 자학하지 말고. 네,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이제 계산하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예. 그냥 머리를 써라. 그게 이제 7 나누기 1.25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7 나누기 1.25 예.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1.25 했죠, 분명히. 1.25. 예. 그러니까 수를 보면은 쉬운 수를 생각하고 1.25보다 쉬운 수 125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럼 125를 보면 생각나는 수 8. 8. 8이 그렇죠. 생각이 막 나죠. 바로 나시네. 예. 이거 얘기 다시 해주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정프로님의 머릿속에 아직 이게 완벽한 그 와이어링이 약간 덜 된 거죠. 아직은 덜 됐습니다. 약간 힌트를 주면은 네. 바로 나올 수 있게 아유. 그런 거죠. 거기까지 간 건 훌륭한데 예. 그걸 더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이 나게. 깨봉수학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깨봉수학. 그래서 네. 이 뇌라는 게 예. 수학을 보면 계산이 아니고 네. 수학을 보면 머리를 써야겠구나. 그 머리를 쓰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 능력. 네. 이제 이런 걸로 가는 거죠. 여기 단순히 산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런 네. 생각들이 점점 확장되고 하면서 그 복잡한 계산식을 보면서도 단순하게 난 머리를 쓰면서 그렇죠. 열심히 막 그 계산기 두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 머리를 그렇죠. 쓰면서 어떻게 하면 더 심플하게 답을 찾아갈까. 잘 쓰고 있을까.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어려우니까 해결을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네. 쉽고 내가 아는 걸로 고쳐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고 아는 걸로 고쳤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아는 걸로 변화하는 쉽고 아는 걸로 바꾸는
그런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저평가하거나 혹은 아예 그냥 도외시하고 그렇죠. 예. 오로지 그냥 정해진 그 공식대로 푸는 거 그거 얼마나 잘 외우느냐 이거에 예. 그냥 몰두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게 네. 옳은 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못된 거죠. 자학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예, 지금 저도 바꾸고 있습니다. 주식 조금 바꾸고 계시니까 주식은 이제 예. 약간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예. 정 프로가 예. 지난해까지 좀 성적이 안 좋다가 예. 이제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수학도 사실은 예. 이 주식 투자도 어찌 보면 수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원래 하다못해 이 회사가 도대체 1년 벌어서 이 회사의 시총이 몇 퍼센트나 되는가 이런 것들 다 계산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그 수학자들이 그 증권회사에 많이 취직합니다. 네. 그 퀀트 투자라고 그래서 완전히 그 회사의 어떤 성격, 그 회사에 대한 뭐 인사이트 이런 거 없이 오로지 그 회사의 그 성적만 갖고 그 회사에 그냥 얼마 팔았고 뭐 그동안 얼마 올랐고 이런 그래프만 갖고 계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숫자만 가지고. 숫자만 가지고. 예. 참 그 숫자로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판단한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멋지잖아요. 그래 사실 사람 뇌를 보면은 네. 사람 뇌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말로 하거나 움직이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대한 어떠한 펑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숫자는 글로벌한 하나의 언어다. 이렇게 언어다.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수학 미국 사람들 똑같이 우리랑 일 똑같이 쓰니까. 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일단 네. 그렇죠. 정프로께서 네. 이 주식을 이제 턴어라운드 시키고 네. 이제 우리가 수학을 음. 가장 근본적인 거 네. 이제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깨쳐서 음. 다시 주식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박사님 생각을 들으면서 정프로 너는 125야. 뭐 683이야. 예.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숫자로 한번 표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마저 한 사람입니다. 그게 사실 실제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네. 챗 GPT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여기서 나간 후로 네. 많은 사람들이 챗 GPT를 이제 찾아보고 인공지능 그 채팅 뭐 하는 거죠. 네. 지금 완전 이제 떠버렸습니다. 의식 있는 사람들은 멘붕이 되잖아요. 네. 근데 챗 GPT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 다 숫자예요. 그렇죠. 모든 게 그냥 숫자. 알파벳과 한글로 보일 수 있으나 그쵸? 모든 게 다 숫자죠, 사실. 그게 속으로 들어가면 다 숫자로 네. 바뀌는 거예요. 매트릭스라는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그 모든 세상을 수로 트랜스폼을 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수로 트랜스폼을 시켜보면은 네. 과거와 미래 뭐 이러한 그 시간 같은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차원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거죠. 숫자로서. 숫자로서. 그 수의 매력 중에 하나예요. 이 수에서는 우리가 보통 길이라는 것을 1차원, 네. 면적이라는 걸 2차원, 공간을 3차원 이렇게 맞습니다.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잘 보면은 이 면적과 길이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르니까. 네. 근데 그게 수로 바뀌는 순간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을 뛰어넘는 그러한 엄청난 매력을 갖고 있는 거죠. 숫자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네. 역시 우리 박사님은 근데 저랑 굉장히 수학의 그 뭔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네요. 제가요. 네. 배우지 않았으나 그렇죠. 제가 말을 하면 빨리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약간 무학의 통찰 같은 게 좀 있다고 좀 볼까요? 무학. 배우진 않았으나 어떤 인사이트가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저명한 스님 같은 분들. 그분들은 뭐 수학을 배웠겠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수학을 배우셨겠어요? 그러나 그 통찰을 함으로써 0과 1 이러한 개념들을 다 만들어냈잖아요. 무한. 그렇죠. 무한. 네. 무한. 예. 정프로도 이제 그 반열에 네, 오르실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면. 아, 조금만 더 하면 될까요? 예, 예. 빨리 해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네. 이렇게 빨리 배우시니까 네. 한번 도전을. 도전을 한번 해보시죠. 이거 자리 좀 하나 좀 마련해달라고 안 해주시고. 아니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 얘기하고 계십니까? 예, 좀 이렇게 거기 들어오려면 인터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인터뷰는 원래 잘하시는 분이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뷰 전문인데. 그러니까 예. 꼭 너무 그렇게 하쉬하게 할 필요가 그럼요. 없으니까. 아이, 그거 안 됩니다. 인터뷰도 다 우린 숫자로 바꿀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로만 저는 인터뷰하겠습니다. 그쪽에서 67 물어보면 전 바로 33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그냥 하이타이. 숫자로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 저희가 들으면서 예. 수에 대한 개념도 좀 바꾸고 수학에 예. 대한 저희의 태도도 약간 좀 바뀔 준비는 됐단 네,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오늘도 좀 저희를 완벽하게 그쪽으로 좀 인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제 수학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깨봉이라는 것, 수학이라는 것은 사람을 똑똑해지게 하는 학문이다. 그 똑똑함, 네. 똑똑함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요소가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 4개가 있어요. 네. 똑똑함에. 똑똑함을 강조하는 거. 그러면은 하나가 무시, 네? 무시, 변화, 관계, 그다음 형상화. 이 4가지인데 가장 중요시하는 게 무시는 나머지인데 이해가 됩니다. 변화, 관계, 형상화까지는 오케이인데 무시가 왜 들어가죠? 무시가 오늘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무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 무시 맞습니까? 무시하잖아 보통 사람들. 네. 근데 이제 무시한다는 것은 네거티브한 그러니까 부정적인 약간 네.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무시가 뭐냐면은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옆에 있어도 쟤 없는 걸로 생각하고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한테 굉장히 사람을 마음을 다치게 하는 그러한 것도 무시라고 우리가 보통 쓰는데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영어가 자꾸 나오는 모양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네. 근데 그 정도 단어는 예. 뭐 네거티브 이런 건 저희도 알아들으니까요. 굳이 괜찮아요? 뭐 우리 말로 굳이 안 바꾸셔도 알겠습니다. 정 어려운 맞아, 말은 맞아.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3% 독자들은 굉장히 편하게 그냥 나오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무시라는 단어는 이렇게 네. 보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무시해요. 그 본 뜻은 똑같은데 네. 일반적으로는 무시하지 말라 뭐 이런 것이 있지만 네. 이 깨봉 수학에서는 네. 무시하라 그 말은 사사로운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걸 보지 마라. 디테일을 없애라. 그게 똑똑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게 똑똑해지는 제일 첫 번째예요. 무시? 수학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힘, 무시하는 힘.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이 말은 이제 그 좀 어려운 단어로 보면 추상화. 추상화? 예. 영어로 하면은 abstract. abstract.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디테일을 보지 말고 네. 핵심을 보라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 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야기를 쭉 하고 나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그 옛날 화가 누구 있죠? 그 화가? 귀 잘린 화가. 고흐. 고흐가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반고흐. 예. 네. 동생한테 쓰죠. 편지를. 쫙 테오. 네, 테오. 네. 편지를 쓰고 막 써요. 네. 그럼 그 중에 딱 한 문장만 중요한 거예요. 돈 달라. 읽어보셨군요. 돈 달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네. 그 힘이 중요한 거죠. 돈 달라는 힘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끌어내는 힘. 만약에 고 동생이 네. 멍청하면은 네. 앞에 것만 읽고 좋아하고 돈 이야기를 안 보면은 주저리 뭐 커피가 향이 좋네, 뭐 그렇죠. 오늘 햇살이 좋았다 이런 얘기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돈 좀 보내도 요게 이제 핵심인데. 그렇죠. 태우가 멍청한 애였으면 그거 모르고 커피 향 좋으니까 나도 커피 한 잔 해야지 이러고 끝나면 큰일 그렇죠. 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핵심을 집어내는 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제 수학이랑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수학은 수학 자체가
추상화된 학문이에요. 수학이. 수학 자체가 다 무시한 거예요. 아. 뭐냐면은 우리가 3이라고 하잖아요. 네. 3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 밖에 차가 3대가 있어요. 네. 이 차가 몇 대가 있니? 그러면 어린애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 딱 보고 똑같이 3대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나오냐? 음. 차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데 아. 딱 똑같이 셋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숫자로 올려놓은 게 수학이에요. 아, 약간 감이 옵니다. 그죠? 사실 차 세대든 어마어마하게 큰 차 세대든 개미 세 마리든 그렇죠. 사실은 뭐 부피로 따지거나 뭘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차이가 큰 멀리 있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3이라는 숫자로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추상화 그렇죠. 숫자다. 그러니까 이 추상화된 숫자로 네.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음. 추상화를 시켰기 때문에 어려워요. 위에서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공식, 숫자 이런 걸 보면은 어려워요. 근데 자꾸 거기에서 그 공부를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렵게 추상화 시켜 놓은 걸로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힘든데 사실 우리 어릴 때 잘 생각해 보면 야 너 사탕 5개에서 2개 빼면 몇 개야 요거 할 때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걸 이미지화해서 네. 형상화를 시킨 다음에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빨리 와닿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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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추상화를 시키면은 다른 곳에 영어 쓸게. 다른 곳에 어플라이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용시켜서 그렇죠. 확장하고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 그런 네. 능력은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우리가 고양이와 개를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또는 개끼리 이렇게 그룹핑을 하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한 무시 능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도 뭐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뭐 이렇게 빠르기도 다르고 무는 힘도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라고 하는 것은 온갖 디테일을 다 없애고 네네. 딱 개의 성질을 본 거죠. 저는 숫자가 우리 언어보다 훨씬 먼저 나왔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예. 야, 저기 가면 뭐 그러니까 언어라고 한다면 이제 그냥 우리 쓰는 언어 말고 이제 그 문자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저쪽에 가면 바나나 2개 있어.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억 니은 디귿 혹은 뭐 ABC보다 몇 개 이게 더 먼저 나왔을 것이다. 근데 맞아요, 그게. 그죠? 맞아요. 왜냐면은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가장 추상화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말을 많이 거기다 쓸 수도 없고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가 이렇게 발달되기 전에 가장 먼저 보는 게 그래서 예전에는 점으로 표시했잖아요. 점. 숫자 같은 거를 숫자 같은 것을. 네, 점 3개 찍으면 3개고. 그렇죠. 네, 짝대기 뭐 2개 있으면 20개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몇천 년 전부터 네네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룹핑 얘기를 하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예. 강아지, 그래서 고양이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그러한 추상화, 무시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이미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무시란 말이 딱 맞는 말입니까 이게? 무시라는 말이 쉬운 말이 없어서 저는 무시라고 써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의미의 무시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 3프로 이 영상을 쭉 보고 나면 네. 무시라는 말이 좋은 뜻도 있구나 이제. 이거를 내 걸로 가져가야겠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에 무시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뭔가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것 이외의 나머지 것들을 좀 배제하고 그렇죠.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 예, 이게 이제 예. 무신 거군요. 디테일을 다 제거를 하고 네. 핵심을 보자. 이런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타고 태어났고 네. 일단
이러한 것들이 아주 발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보통 예술가들이에요. 아, 예술가들. 예술가들. 아, 그렇긴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어떤 사물의 본질이든 어떤 특징을 가장 이제 정확하게 딱 그걸 이제 잡아서 그렇죠. 뭔가를 만들어내는 분들. 만들어내는. 근데 이제 우리가 천재 화가라고 불리는 20세기의 20세기의 천재 네. 피카소. 아유, 여자 많았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예. 인기가 많은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림을 잘 그렸다기보다는 예. 제 생각에는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아, 피카소.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황소. 황소? 예. 아. 이제 저 황소를 그렸거든요. 아, 저 황소예요. 근데 저걸 보면은 선 몇 개로 끝낸 거잖아요. 그러네요. 선 몇 개로 그 황소의 어떠한 웅장함. 그죠? 이렇게 네네네. 그리고 용맹함, 뿔을 가지고. 예. 그리고 그 뭐야 저게 남성이라는 것도 표현이 돼 있고. 아유, 달려 있네요. 예. 그러니까 피카소 입장에서 네. 내가 황소를 표현할 수 있는 거 핵심 아. 다 제거하고 네. 저기에 뭐 스킨 뭐 다리에 굵기 뭐 그런 거 다 없잖아. 하나도. 선 몇 개로 한 거잖아요. 약간 한 5살짜리 정도 애가 황소를 그릴 때랑 비슷한 느낌에. 왜냐면 걔네들도 뭔가를 막 디테일하게 표현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저렇게 그린 건데 네. 피카소에 이제 능력이 충분히 되지만 그 중에 또 다 걷어내고 핵심만 그려보니 저렇게 되더라. 근데 일리가 있어요. 네. 5살짜리가 저렇게 한다는 것도. 아. 이제 피카소가 천재인데 그 피카소한테 한번 물어봤었잖아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네. 천재적인 그 영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피카소가 한 말이 어린이의 호기심을 그대로 유지만 하면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했으니까 좀 이제 일리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근데 피카소가 또 친절하게 네.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무시를 하면서 네. 저 황소를 저까지 그렸냐라는 것을 쭉 시리즈로 그림을 그려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일 위에서부터 쭉 오른쪽으로 가면서 제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해가지고 선 몇 개로 저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아, 점점 저렇게 가는 거군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저 역순으로 이제 그림을 만약에 이제 그리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렇죠. 너무 예, 역순으로 가는 건데. 그렇죠. 예. 야, 핵심만 남겨놓는 것. 그게 그게 이제 수학. 이제 수학이에요. 예술.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학에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수학 자체가 네. 추상화된 학문이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학문을 이렇게 하이어라키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체계도를. 네. 그럼 제일 상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네. 상위에 있다는 말은 이 학문이 아래쪽에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 그렇죠. 응용을 하고 그러니까 네. 철학, 뭐 사회과학 쭉 내려가서 저 아래 경영학 뭐 그런 게 있죠. 경영학은 응용이 잘 안 되지. 네, 네, 네. 왜냐하면 케이스가 하도 달라지니까 거기하고 끝나는데 이게 쭉 올라가면 이제 철학이라는 것이 상위에 있고 그 철학 중에서 철학 안에서도 제일 상위에 있는 게 이제 논리 철학이에요. 근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들. 네, 네, 네. 이제 그게 바로 수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예전에는 철학자가 다 수학자였죠. 철학자 그렇죠. 겸 수학자. 예, 네. 철학자 겸 수학자. 뭐 그리고- 데카르트 뭐 다 그런 사람. 그러니 어느 학문에도 또 혹은 어떤 상황에도 다 응용이 가능할 가능한. 정도로 가장 상위에 있는 그렇죠. 논리 철학이 바로 수학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응용이 무궁무진하게 이제 될 수 있으니까 아까 사실 그 뭐 더하기 방금 캔디로 한 것처럼 네. 예를 들어 98 더하기 36을 했다. 98 더하기 36. 네. 135입니다. 130 90, 98 더하기 134. 어떻게 하셨어요? 98이니까 100에서 1을 빼야죠. 아, 예. 36에서 1을 빼서 합쳐버리면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예. 그 전에 예. 그 전 단계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형상화를 하는 거죠. 네. 사과 98개가 있고 음. 사과 36개가 있으면은 네. 이걸 몽땅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더하기니까. 네.
그럼 두 개를 살짝 이쪽으로 옮기면은 옮겨놓고. 그럼 100 하고 한숨 뛰었다가 이쪽 보니까 34. 그럼 그냥 그대로 134라는 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숫자를 셀 때 몇 개인이라는 것은 위치를 무시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개수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위치 무시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 위치 무시. 우리가 어렸을 때 네. 뭐 교환 법칙이라고 배우잖아요. 교환 법칙? 예. 좋은 거 있으면 나눠 갖자가 아니고 하여튼 교환 법칙이라고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있었군요. 예, 예. 아, 그런데 네네. 그걸 뭘 법칙이라고까지 저는 그런 말 정말 싫어하고 아, 그냥 예를 들어 5개, 2개 있으면 이렇게 2개, 5개 있어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무시한 거예요. 무시. 위치를. 위치를 무시한다. 위치를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수학에서는 기하학, 뭐 미적분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나와요. 아, 위치를 무시하는 게? 위치 무시하는 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네. 하는 것은 실제 주어진 문제를 그 뭐 이렇게 해답에 있는 걸로 푸는 게 아니고 네. 그건 인공지능이 다 해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봐서 어떻게 하면 쉬울까? 예를 들어 그래프 면적을 구하라. 그래프의 면적 구하는 거. 그럼 그래프가 뭐 저쪽에 있고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끌어와야 돼 이쪽으로. 0 쪽으로 끌어오면 쉬워져. 그래갖고 이걸 뒤집어. 네. 그러면 이제 딱 내가 알고 싶은 모양이 나와. 그러면 이 큰 모양에서 작은 모양을 빼. 뭐 이렇게 하면 쉽게 나오는 것들이 허다해요. 근데 얘를 일로 갖다 붙였는데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신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갖고 와야지. 똑같이. 똑같이 갖고 오면 돼요. 근데 오면서 틀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네. 그 쉽게 알 수 있어요. 누구나. 누구나 쉽게 알 수. 예를 들어 네. 뭐 예를 이렇게 좀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네. 이러한 그래프가 있었다. 이러한 그래프. 예,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뭐 여기 이 면적을 구하라. 네. 그러면 이것을 이 모양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꼭대기가 네. 제일 중요한 점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꼭대기를 00 쪽으로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딱 XY 축이 있으면 그렇죠. 그 맨 가운데 XY 가운데를 갖고 오면 갖고 오면은 일단 매니지하기가 쉬워. 왜냐하면은 그래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뒤집어 이렇게 위로. 그럼 이렇게 이제 오목이 이렇게 볼록하게 네네. 생겼잖아요.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이게는 쉬워요. X 제곱이야 그냥. 예를 들면. 요렇게 되면 그렇죠. 실제 맨 아래로 가 있고 뭐 예를 들어 크게 뭐 좌우대칭이 있는 거라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3X 제곱도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3X 제곱이면 위아래로 이렇게 찌부러뜨려. 그럼 X 제곱이야. 예. 그리고 원래 그 사물에 음. 태어난 배경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네.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좌우대칭이. 좌우대칭이고 네. 중요한 왜 좌우대칭이 있는 게 맞냐? 네. 좌우대칭은 심플하잖아요. 이렇게 접으면은 딱 겹치니까 아유. 하나만 그려도 한쪽만 알아도 그 성질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수학에 나오는 하나하나 개념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평소에 실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네네네.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네. 어린애들한테 2 더하기 7을 물어보면은 애들한테 어른도 그런 사람 많아요. 2를 하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한다고. 그렇죠. 그래갖고 9를 만들어요. 네. 그러면은 2 더하기 7을 보면은 나는 7 더하기 2가 쉽지 않겠냐. 그러면 7에다가 2를 더하는 거니까 네네. 8, 9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 더하기 7이라는 문제를 보면 7 더하기 2로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쉬워요. 더하는 게 작으니까. 우리는 그냥 뭐 다 똑같은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더 어렸을 때 시각으로 보면 훨씬 더 쉬운 거고. 쉽죠. 네.
근데 이러한 간단한 곳에서의 꿰뚫는 능력이 저 위로 가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30% 시간을 아꼈다. 네. 그럼 위로 가면은 그 힘이라는 게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134 곱하기 2보다는 2 곱하기 134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2를 134번 더하는 것보다는 134를 두 번 더하는 게. 근데 그게 이제 작은 데서야 뭐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비슷하. 우리 워낙 습관이 예. 돼 있으니까 비슷하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 아주 힘든 쪽으로 가다 보면 이 굉장히 큰 힘을 더 발휘한다. 커진다. 예. 자, 위치를 그렇게 운동을 네? 굉장히 잘하시네. 저요? 예. 저는 그냥 깨봉 수학이 좀 있어야 돼요. 사실. 개봉 장학금을 주고 예. 예. 저는 좀 신청을 한번 해보시죠. 수학적으로 저의 이제 남은 생에 대해서 예. 저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수학과 미술. 그러세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이제 나는 순간이 되면 수학과 미술을 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저도 미술을 아주 못하니까 네. 같이 좀 배울 때 어, 키워주시면. 봐서 좀 제가 미술 사실 저도 이제 미술 전혀 못하는데 뭔가 이렇게 매력 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캔버스 하나 좀 주문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저도 저 회사 다닐 때 네. 미술을 한 3달 배웠어요. 아침 그러셨어요? 일찍 네. 출근해서 이렇게 남보다 1시간 전에 회화를. 그러니까 계속 이거 똑바로 그리는 연습만 시키잖아요. 처음에. 그거 하다가 이제 그 명암 넣기. 명암 느낌 뭐예요? 사과 그릴 때 이제 명암을 이렇게. 명암. 제가 명암 넣기. 저는 그것도 이제는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뭐 전 미술 전공이 전혀 아니니까 그것도 어쩌면 깨봉 미술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된다. 예. 지금 보면 미술도 보면 미술학원 가면 이제 그 말씀하신 그거 이제 사과 그리고 뭐 정무라 그리고 뭐 무슨 아그리판가 누구죠? 그 그리스 로마 뭐 이런 저 아저씨들 그리고 이 딱 너무 정해져. 이거 아니다. 깨봉으로 가자. 미술도 어쩌면 그러면은 그건 아직 제가 잘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럴까요? 우리는 왜냐하면은 그 깨봉에서 가진 능력들은 어디나 써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제 뭐 알고리즘을 짜는거나 아니면은 당구를 치는거나 뭐 이런 것들 다 비슷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왜냐면 미술도 보면 이 수학적 원리가 많이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가장 어쨌든 미술은 이제 아름다운 것을 그리는 혹은 뭐 그 그림으로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걸 테니까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어떻게 느끼느냐. 그렇죠. 수학적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수학과 미술을 같이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미술을 그릴 때 일단 꽃을 그릴 때 이렇게 꽃 모양을 직접 안 그리고 일단 직선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직선으로. 맨 처음 배경 스케치 같이 이렇게. 네, 직선으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직선을 다시 이렇게 휘고 끝에. 네.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직선에서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추상적인 그러니까 무지의 능력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저 큰 산을 볼 때 일단 삼각형으로 보고 그래서 큰 구도로 삼각형을 만들고 그다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디테일이 그다음에 들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수학을 대학교에서는 수학을 안 하셨잖아요. 대학교 수학 중에 그 테일러 시리즈라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테일러 시리즈? 그게 뭐냐면은 어려운 펑션 그러니까 뭐 사인 뭐 이런 있잖아요. 뭐 2의 x승 뭐 이런 거. 이러한 어려운 공식을 우리가 보이는 아주 x제곱, x세제곱, x4제곱 이런 걸로 쭉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처럼 어려운 이러한 곡선을
이러한 직선들의 합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수학을 공부할 때 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해서 하는 것은 수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제 기계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어떠한 어려운 것을 보면 저거를 분해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보면은 네. 철학에서 이제 그 배우는 어떠한 것들을 인지하고 배우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는 기법 중에 네. reduce라는 게 있어요. reduce. 예. 뭐 줄이는 건가요? 줄이는 건데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로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리덕션을 계속 하다 보면 네네. 그 끝에는 쉬운 것들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어려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습득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약간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법 관련 공부를 살짝 이제 할 때도 네. 보면 A라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네. 총을 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지나가고 뒤에 있는 그냥 유리병 하나 깨졌을 때 예. 이게 이제 뭐 살인 미수로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뭐 토론하는 이런 시간이 네.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보면 이 사람이 총을 쏜 행위에 대한 것 따로 분석, 네. 이 사람이 의도를 가진 거에 대한 분석 따로, 네. 그다음에 피해자가 이 사람이 쏜 행위를 인지했느냐에 대한 분석, 예. 그리고 그 했다고 치면 그 인지에 대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있느냐 등등 하나하나 정말 쪼개갖고 잘라서 예, 이 사람의 유무죄를 이제 판결을 하거든요. 그럼, 예.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이제 이 법도 역시 이 수학으로 응용할 수 있는 그렇죠. 매우 중요한. 예. 그 이런 이제 빈틈 같은 걸 잘 찾아내는 게 이제 훌륭한 변호사고. 그렇죠. 예. 그 변호사 중에 네.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가 페르마 정리라고 있잖아요. 페르마의 정리. 예. 네. 페르마의 뭐 마지막 정리 해가지고 네. 이제 페르마가 이제 법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법관들 네. 중에는 수학의 그 아름다움을 잘 아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차피 법도 네. 이게 굉장히 로지컬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논리의 그 결합 네. 그런 걸로 만들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무시를 이제 오늘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 무시를 통해서 우리 박사님은 그러면 나는 이런 무시를 통해서 이런 좋은 경험들 혹은 뭐 이런 성과들을 좀 얻었다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무시가 너무너무 저는 사실 이제 인생이 그렇게 피곤하지는 않았어요. 살면서. 부럽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피곤하죠. 지금요? 예. 그동안 놀고 지내다가 보니까 끝에 이제 몰렸군요. 이제 깨봉 이렇게 컨텐츠를 다 만들고 네. 이러한 그걸 거의 7, 8년을 제가 풀타임으로 네네네.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피곤한데 근데 어떻게 이제 앞에 네. 그렇게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었냐. 네. 이제 이게 바로 그 무시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네. 그러한 그 능력 그러한 것이 이제 어렸을 때 배워서 네. 그걸 계속 사용했던 거죠. 이제 그거가 나타난 게 네. 그 제가 이제 유학하다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로봇 축구 경기. 로봇 축구 경기? 예. 예. 그 예전에 뭐 데니스 홍 교수가 나와서 유명해진 거. 어. 그 로봇 축구 경기 제 1회에서 네. 제가 우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대충 몇 년쯤이에요? 그게 97년 정도. 1997년. 네. 1990. 그게 이제 그 AI 컨퍼런스하고 같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기 이제 사진에 보이는 건데 우리 팀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원래 팀에는 소속이 안 됐었는데 네. 제가 그 박사 과정을 할 때 USC에 그 ISI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마리나델레이라고 그 부촌. 좀 사는 동네.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 경기도 이제 부천 해변. 아니고요. 네. 그렇죠. 네. 네, 부촌이죠, 부촌. 부촌. 네, 부천 그렇죠. 아니고. 네. 네. 근데 거기가 이제 그 해변가에 있는
그 요트 정박장으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요트 정박장, 사람이 만든. 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가 그 좋은 곳에 있었어요. 쫙 빌딩이. 그래가지고 아래를 내려다보면 너무 멋있어요. 창가에서 보면. 네. 디테일 근데-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디테일한 거 다 빼자면서요. 핵심만 가자. 가끔 디테일을 좀 넣어줘서 생각을 형상화. 아, 형상화. 그렇죠. 아, 쫙 펼쳐진 그 요트들. 요트들. 네. 그 연구소 2명이 왔어요. 연구소에 근무하는 2명. 네.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네. 중요한 업무가 생겼다. 네. 조인할 수 있느냐. 어. 그게 뭐냐 그랬더니 로봇 축구 대회가 열리는데 음. 팀을 다 짜놨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음. 이제 그때는 제가 프로그램을 잘 짜는지 이제 다 알고 있는 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대회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이제 해보신 적도 없고.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근데 하고 싶었어요. 난 어렸을 때 그런 대회가 없었던 게 참 그런 거 있었으면 좀 가서 막 하고 싶었는데 네네. 시골이니까 안 돼가지고 근데 거기를 조인을 하고 딱 보니까 이제 여러 명이 팀원인데 다 이제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 프로그램을 짤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로봇을 이제 물리적으로 만드는 건 만들어도 그렇죠. 그 친구들이 막 움직이면서 뭔가를 유기적으로 그 골대에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움직임을 이제 짜줄 움직임을 사람이 이제 프로그램 짜는.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중에 한 명은 역할을 좀 했어요. 네. 누구냐면 이란 친구인데 저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친구인데 벤 햄이라는 친구인데 그래서 저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토이즈러스에 가서 네. 그 장난감 판매하는데. 예. 네. 우리 팀은 프로페셔널 팀이 아니에요. 아. 그런데 나가 보니까 다 프로페셔널 팀들이 왔어요. 네. 다시 말해서 프로페셔널 팀들이라는 것은 박사과정 그 랩에서 실제 그걸 하고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펀딩을 받아서 그걸로 박사 논문을 쓰는 친구들. 자기네들 직접 로봇 제작하는 친구들. 그렇죠. 제작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네. 이제 비전 이렇게 그 이미지 어널리시스도 하고 네. 그런 팀들인데 우리는 그런 팀이 아니고 근데 그들을 상대 이겼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토이즈에서 사서 리모컨을 없애고 거기에 컴퓨터를 얹어서 프로그램이 이제 이걸 조정하게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앞에다 카메라도 달고 뭐 킥하는 것도 달고 네네.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잡은 저 이란 친구가 다 하고 네. 박사님 어디 계세요, 근데? 저기 중간 안 빨간 보여요? 옷? 저렇게 빨간 옷. 아. 저 때는 참 어렸었죠. 아, 그러네요. 예. 아, 괜찮으셨네, 저 때. 그래서 이제 1등을 하게 됐는데 네. 아니, 그 우승하신 거는 뭐 축하드릴 일이고 다 좋은데 지금 무시라는 거랑 이거 참. 연결을 시켜주셔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시청자 무시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진짜. 네, 진짜. 예. 그래서 어떻게 1등을 하게 네. 됐냐면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려고 보니까 이 룰을 봤어요. 룰을 보니까 그라운드는 녹색. 네. 그다음 골대는 하얀색. 네. 볼은 빨간색.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까 정프로님 말씀한 것처럼 볼을 많이 넣어야 이기는 거잖아요. 네네. 볼을 많이 넣으려면 볼을 일단 차야 돼. 음. 볼까지 빨리 가야 돼. 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다른 것들 그러니까 로봇의 모양이나 지금 그런 건 다 무시를 해야겠다. 아, 공까지 빨리 가서 빨리 찰 수 있는 그 기능에만 집중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색깔만 딱 찍은 거예요. 픽셀 몇 개 보고 네. 그 픽셀로 이게 빨간색이다. 공이 있다. 그리고 볼때 착착착 해가지고 하얀색이야. 그럼 저쪽으로 넣으면 되겠구나. 이것만 한 거예요. 네. 프로그래밍을. 프로그래밍. 네. 그러니까 거기 온 팀들은 뭐 카네기 멜론 굉장히 유수한 팀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 걸 보면은 이미지 어널리시스를 너무 잘해요. 아, 공을 분석을 해서. 그렇죠. 저기 터미네이터 2 보면은 네. 그런 거 보면 막 자자자자작 이렇게 메쉬 모양으로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모습. 그렇죠. 예. 그런 걸 다 해요. 어.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하고 있어. 그 계산하다가 정작 공까지 늦게 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팀들은 하나도 못 넣어요, 볼을. 어. 가면은 그냥 우리가 먼저 가니까.
그냥 바로 빨간색 떴다 하면 바로 그냥 달려가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시라는 그 능력이 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저 대회를 우승하실 수 있었다. 그렇죠. 어쩜 요즘에도 이제 뭐 자율주행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올 때 예. 보면 뭐 사실은 차선도 중요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그런데, 있습니다만 예. 어떤 뭐 사람이 튀어나올 때 그 핵심적인 하여튼 이런 것들 피하는 거 예, 예. 이런 거 하여튼 집중을 할 필요가. 그게 집중할 필요가 있는.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구름의 뭐 방향 그런 걸 분석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핵심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무시라는 게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한 무시인 거지. 예. 핵심 이거는 이제 반드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네.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음. 거창한 게 아닌데 이렇게 그 중요한 순간들에 빛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그게.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에너지를 이제 어딘가에 쏟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것저것 다 뭐 신경 쓰고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거에는 시간 할애를 그렇죠. 못 하고. 예. 근데 수학도 이런 것과 매우 이제 관련이 있다는 매우 거군요. 관련 있는 거예요. 수학은 거의 뭐 그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무시하는 능력. 수학 자체가 그런 추상화된 학문이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근데 가끔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수학이야말로 그런 무시할 것들을 다 이미 제거한 상황에 있는 게 그 수학 우리가 보는 예를 들면 뭐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아닌가 그렇죠. 예, 예. 생각이 좀 들긴 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 응용 문제에 가면은 네. 응용이라는 것은 실생활에서의 문제들이잖아요. 그 문제들에 가면은 네. 이제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 중요한 것과 핵심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능력부터 일단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능력은 보통 사람만이 가진 굉장히 네. 기계와 차별화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챗 GPT 말을 했지만 이런 애들이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비티 중에서 네네. 그 무시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무시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좀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챗 GPT가 네. 나와서 사실은 멘붕이 된 그룹 중에 네. 가장 많은 그룹 가장 타격을 입는 멘붕된 그룹이 누구냐면은 교사예요. 교사 교수 교육계.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숙제를 내주면은 네. 챗 GPT로 다 해버리거든요. 뭐 이게 히스토리 클래스든 아니면 철학 클래스든 수학 클래스든 챗 GPT로 다 해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과연 나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이런 거잖아요. 사실 교사 웬만한 분들이 아는 것보다 챗 GPT가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많겠죠. 많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일단 많은 교사들은 그냥 무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어차피 세상이 바뀌는데. 근데 좀 의식 있는 교수들은 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걸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 시험을 오랄로만 볼까? 시험을 구두 시험만. 네, 구두 시험으로 네. 바로 말을 할 수 있게. 네. 그래서 내가 직접 채점을 할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단기적인 해법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세상에 나왔어요. 세상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그 인정을 한 상태에서 네. 그거를 뛰어넘는 그러한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찾는 게 뭐 쉬우면 다 찾았겠죠. 그렇죠. 어려우니까 이제 어려우니까 고민하고 계시는 이제 거죠. 고민에 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거의 반은 대학의 거의 반은 5년 안에 분규될 거다. 지금 현재 현재 이제 5년보다 더 땡겨질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요? 아니면 전 세계? 이제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지금 빠르게 다가오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는 준비를 너무 안 했죠. 네네네.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네. 챗 GPT를 어차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죠. 저 안에 계산기도 못 쓰게 하는. 아, 하긴 계산기 쓰게 하는 그 시험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 외국에. 아, 외국은 예를 들어 뭐 SAT 그런 데 보면 다 이렇게 공식도 써져 있고 계산기 쓸 수 있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계산기 못 쓰게 하고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람을 너는 기계 밑에 있는 사람으로 만족해 뭐 이런 거거든요. 기계와 경쟁해라. 그렇죠. 너는 기계와 경쟁해. 그러니까 좀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런 시대는 빨리 이제 우리가 떨쳐내고 지나가요. 네, 좀 창조적이거나 아니면 기계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것들 빨리 찾아서.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 개구리 끓는 물 있잖아요. 네. 사실 뭐 이런 게 있으면 살살 변화하기 때문에 음. 어느 순간 죽잖아요. 음. 근데 이미 30도, 40도, 50도까지 가 있는 거예요, 현재. 아, 근데도 여전히 그냥. 근데 여전히 그렇죠. 안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은 그럼 학교들이 혹은 뭐 교육 시스템들이 많이 좀 바뀌고 있습니까? 외국은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네네. 나라들은 꽤 바뀌었어요. 일본도 바뀌었고 그리고 진짜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네. 거기도 굉장히 많이 뭐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좀 바뀌었을까요? 예를 들면은 싱가포르는 네. 시험을 보는데 네. 우리는 대입이 가장 중요하지만 싱가포르는 중학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중학교? 예. 그래서 PSL이라고 네. 그 시험이 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 보는 시험.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시험인데 네. 거기 시험 문제의 출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네. 기계한테 주면 풀 수 없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중요하죠, 그게. 그러니까 아,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문제로 바뀌었죠. 한번 풀어보고 싶네. 제가 문제를 하나 준비했는데 있습니까? 네. 네. 한번 보시죠. 저렇게 지금 반원 5개가 똑같은 반원 5개가 있고요. 예. 그 사이사이에 거리가 저렇게 적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 반원의 지름이 얼마냐는 문제예요. 반원의 지름. 예. 그러니까 반원 5개는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하나의 네. 지름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화의 지름이 얼마냐. 허허. 정프로 매우 흥미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저게 근데 중학교 들어가는 문제라고요? 저게 중학교에 들어가는 문제.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게 네.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네. 애들을 뭐 눈물을 짜게 하고 네. 블랭크로 남겨놓고 퇴실한 네. 시험 볼 때 아. 그런 문제라고 네. 그 싱가포르의 가장 유력한 가장 유명한 신문 이제 그 스트레이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나왔어요 저 문제가. 아예. 풀어봐도 됩니까? 풀어보세요. 예. 시간 좀만 주실 수 있으세요? 예, 그럼요. 충분히.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래도 도전하신다는 게 참 대단하시네요. 지름 저 푼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얼마예요? 36. 빙고. 역시. 야, 정프로 아직 안 죽었네. 살아있네요. 와, 여러분 솔직히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보시면서 시간 이게 딱 잠깐 스톱해놓고 저 풀어보셨을 텐데 솔직히 못 푼 사람 많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조차 접근 못한 분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거 정프로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정프로님에 대한 칭찬이 댓글에 많은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저 문제의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핵심이 뭐냐? 저 문제를 보고 왜 어린이들이 저 문제를 보고 왜 학생들이 어려워했나? 왜 어려워했나? 일단은 뭐 저런 유형의 문제를 못 봤으니까 어려워했을 것 같기도 하고. 핵심은 하여튼 저 문제의 핵심은 위에 위 반원 3개 있는 곳의 그 길이와
예. 밑에 반원 2개 있는 곳의 길이는 똑같다는 거. 차이가 그거죠. 없다는 거.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뭐냐면은 네. 저 원이 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애들이 어려워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 원이 나오니까 네. 이 공식으로 무장된 애들 네. 뭐 2파이R, 파이R 제곱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소용없는데. 소용없는데. 정프로 공식 한번 보시겠습니까? 근데 맞으신 거예요. 지금 제 정프로 공식 한번 들어보셔야죠. 공식 예. 말씀해 보세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자, 지름을 x로 놨습니다. 네. 3x 윗줄을 3x 플러스 12 플러스 12는 2x 플러스 22 플러스 22 플러스 16 이렇게 예. 풀었습니다. 심플하게. 정확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예. 그 정프로께서 가진 능력이 예. 무엇인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그 지금 하신 능력이 어떤 힘에서 나오느냐. 네. 이건 뭐냐면 처음에 네. 저 원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원 모양을. 원을. 그래서 저 원을 깨 그렇지. 부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죠? 예. 깨 부셨어. 원은 사실 있으나마나. 그러니까 아까 길이로 말씀을 하신 거가 네. 그 의미예요. 네네네. 그다음 두 번째 능력 똑같은 거예요. 예. 저 빨간색을 X로 놨는데 그걸 한쪽으로 몰았어요. 예. 그래서 저게 3X가 된 거야. 예. 더하기 12 더하기 12. 그렇죠, 그렇죠. 이건 2X 더하기 22 22 더하기 16 더하기 20. 예.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왼쪽에 똑같은 거 두 개를 무시했어요. 같으니까. 그걸 또 빼면 되는구나. 예. 예. 그러면 저건 너무 쉬운 거야. 그렇죠. 그죠? 30 뭐 얼마였더라? 60 빼기 뭐 24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거를 이제 제가 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그 깨봉에서 하는 능력이 네네네. 매 세션마다 무시하는 능력. 아까 변화 관계 이런 능력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저걸 보내줬어요. 그 싱가포르 교육부에다가. 그래요? 그랬더니 초청을 했어요, 저를. 가서 교육부 간부들을 놓고 제가 네. 강연을 했어요. 이거 갖고요? 이거 가지고 강연, 이 문제 말고 세 문제, 가장 어려웠다는 세 문제를 네네네네. 이 문제를 합해서 강연을 하고 나니까 이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푸는데 조금 신선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을 했는데 제 그 강연을 듣고 이것이 어떤 능력이구나. 다시 말해서 이건 무시하는 능력이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야, 싱가포르까지 가셔서.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제 무시하는 능력, 변화를 꺼내는 능력, 관계로 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세 문제가 그 아까 신문에 나왔던 문제 세 개예요. 그 똑똑함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중요한 요소 말씀하셨던 세 개가. 그 예. 세 개가 다 들어있었군요. 세 거기에. 개가 정확히. 예. 이래서 다 통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들. 통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칭찬하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자기가 풀긴 풀었는데 그냥 푸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근데 풀고 나서 이것이 어떤 능력이라고 말을 해주면은 그 능력이 다른 데 가서 응용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문제는 정말 제가 풀고 나니까 너무 쉽네요. 풀고 나니까. 네, 그죠? 초등학교 학생들도 별로 그렇게 어려울 문제는 아닌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힘, 예. 무시하는 힘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이렇게 점점 이제 우리 학생들도 좀 배우는 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달라져야 돼. 학교에서는 아직은 이런 수업이 이루어지진 않는 거죠. 안타깝게도 네.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큰일 났네. 근데 문제 푸니까 좀 재밌다. 재밌죠. 역시 좀 문제는 수학은 좀 풀어줘야 좀 재밌는 한 거 문제 더 풀어드릴까요? 있습니까? 네. 네. 저기 그
저 문제인데요. 어? 저게 17이에요. 이쪽 그 각 변들이 네. 길이가. 네. 근데 저 면적을 S라고 할 때 저 루트 S는 얼마인가? S에 S가 면적이에요. S가 저 지금 밑에 있는 S는 이제 T자로 생긴 겁니까? 그렇죠. T자형. 그리고 한 변이 17. 그렇죠. 저거 루트를 씌우라. 그러니까 이제 예.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변들이 똑같죠. 17, 17, 17, 17. 네네네네. 저 위만 3개고. 암산으로 풀어도 됩니까? 암산으로 하면 더 좋죠. 이거 암산으로 한번 정풀어 네. 가보겠습니다. 암산까지. 아하. 펜 잠깐만 쓸게요. 예. 여기서 아니.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이게 딱 보면은 미안하지만 3초 짜증나. 아니면은 1초? 이제 이게 보통 S를 이렇게 구하잖아요. 17 곱하기 17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네. 그다음 루트 구하기는 더 어려워요. 몇을 뭐 진짜 짜증납니다 이제. 이제 알았거든요 답을. 정말요? 알았는데 너무 네. 짜증나요.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오래 풀고 있었나. 답이 딱 화면에 답이 있는데 저 네모칸 하나를 저 밑으로 옮기면 그죠? 바로 그냥 34인데 너무 짜증납니다 지금. 이걸 내가 왜 이 계산 곱하기를 하고 있었는지 너무 짜증납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나 뭐 요 정도면 오랜만에 수학한 사람으로서 나쁘지 않은 깨달음이 아닌가. 이건 굉장히 네. 칭찬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까? 예. 저기 문제 답은 이제 저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거를 이렇게 가져다 대면은 네. 저 2개. 그렇죠. 17 더. 근데 왜 저걸 근데 어떻게 하셨지? 저걸 한다는 걸? 대단하신데요. 제가요? 왜냐면은 네. 저걸 안다는 것은 루트의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루트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루트는 뿌리잖아요. 네. 뿌리.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뿌리가 있어요. 숫자에도 뿌리가 있듯이 저번에 말한 것처럼. 네네네. 원도 뿌리가 있어요. 네. 원을 만드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돌리니까 반지름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지름을 레디어스라고 하잖아요. 네. 레디어스 뜻이 뿌리예요. 뿌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같으면 다 원이 같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정사각형의 뿌리라는 것은 네. 정사각형의 뿌리를 우리는 하나의 한 변의 길이겠죠.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똑같은 맞습니다. 정사각형밖에 안 나오니까. 네. 이 수학은 재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건 그냥 뿌리를 구하라. 근데 굉장히 빨리 나오시죠. 근데 이제 처음에 1초 만에 안 나오셨으니까 깨봉을 하시면은 모든 문제를 바로바로 할 수 있겠네요. 저는 다시 또 이 도전의식이 또 생깁니다. 이런 문제 많이 좀 풀고 싶어요.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네. 나오나? 다음 시간에 오셔야죠. 다음 시간에는 네. 더 재밌는 문제. 진짜요? 사실은 오늘은 주제가 이 무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막 이제 움직이는 거 변화. 그다음 서로 있는 거 관계. 이제 이러한 주제들로 하면은 네. 그러한 능력들을 합하는 순간 좋습니다. 이제 얼티밋한 인텔리전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습니다. 저는 우리 박사님과 함께 네. 한 두세 번 더 하면 정말 이제 수학 쪽에 자신감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네. 포텐셜이 아주 높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식에 물들지 않았어요. 요령과 공식에.
아, 이제 요령에 조금 요령은 이제 뺀질뺀질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맞습니다. 근데 그 수학에서의 요령이 아니고 아. 빨리 풀기 위한 요령 그런 건 아. 굉장히 훌륭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똑똑해지는 방법 그런 의미에서 요령은 좋은 거고요. 수학에서 뭐 이걸 넘겨서 하는 거야 이렇게 곱해서 하는 거야 이런 요령은 절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철강업계 주가가 궁금하신가요?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수출 물량을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자, 우리 조홍환 박사님과 함께 오늘 문제도 좀 풀어보고 박사님이 또 지나치게 좀 오늘 많이 들은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박사님과 함께 또 재밌는 문제 풀면서 예. 수학에 대해서 한층 더 친해지는 시간 네.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오늘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문제로 재밌는 수학의 이야기로 또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